네,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작할 거고요. 자, MJ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5월의 첫 거래일이라서 조금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시작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순항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대감도 가지실 것 같아요. 포인트, 갈 길, 이 방향성 좀 정해주시죠. 지난주에는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었고 주말 사이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이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지난주에는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관망세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5월 첫 거래일부터는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보시되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동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할 때에는 우리도 이것이 진짜 추세를 전환할 만한 대규모 매도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박자 수급, 현물, 선물, 옵션에 있어서 방향성 체크가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관망세와 장 마감 동시효과나 시간의 거래에서 모든 매도를 돌이켜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규모 있는 매도는 참고 인내하고 버텨보는 전략, 주식 비중을 그래도 충분할 만큼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을 것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4월 첫 거래일에 방송을 통해서 캐치프레이즈 안내를 드렸고요. 5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부터는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낼 필요, 물러서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 그것이 5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셀인 메이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 10여 년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좀 살펴본 결과 50대 50입니다. 오히려 5월에 오르면 6월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5월에 내리면 6월에도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컸지만 5월에는 무조건 팔고 떠나야 한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 초선 대통령이 3년차 임기를 시작할 때는 재선에 대한 도전 가능성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럼 증시에 조금 더 불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공식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누차 강조를 드렸던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을 찍고 50까지 반등하는 시기다.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동결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증시의 방향성은 대체로 우상형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셀인 메이, 5월에 팔아라 라기보다는 저는 5월 스트롱 롱 전략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집중을 하시고 주식 비중은 충분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5월의 투자 전략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5월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는 또 없네요. 5월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럼 시작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이 질문을 바로 드려야죠. 테마로 본다면 5월의 시작에서 맞서서 수익으로 승기를 잡으려면 어느 쪽 봐야 됩니까? 네, 5월 이번 주 첫 거래일은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이 보수적이라면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보수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림텍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또봇을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로봇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로봇을 보시자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종목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림텍, 인탑스,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들이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한다면 우리는 관심 영역에 두어두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드림텍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는 로봇 섹터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까지도 로봇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제가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용 로봇, 서비스 로봇 모두 다 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더욱더 미래 먹거리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용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모두 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기술력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산업의 초반에 잘 잡아놓는다면 DDR5의 초기 침투율이 높아질 때 주가 상승 매력도가 높아졌던 것처럼 아비코전자, ISC를 선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 섹터에서도 시장에서 막 뉴스가 활발할 때보다는 지금처럼 로봇이 잠시 뒤로 밀려나 있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적과 실체 있는 종목 기준으로 로봇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의 정말 위원님께서 진심이신가 봐요. 지난주 화요일장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새 종목 앞서 언급된 종목 가운데서는 드림텍을 포착주로 제시를 해주신 바 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종목이 나오겠죠. 연이서 2주 연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와 그러면 다른 포인트를 봐야 될 테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오늘 소화하고 있는 뉴스가 두산발 뉴스입니다. 사실 두산 발로 움직인 적이 있지만 연속성이 좀 짧았던 경향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 50점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산이 이렇게 맞손 잡은 이 이슈 어떻게 로봇주의 좀 향후 방향성과 연결을 지어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에 대한 뉴스가 활발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든 없든 실체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나선다라는 뉴스로만 시장의 이슈몰이가 돼서 주가가 올랐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활발할 때에는 이슈가 없고 아직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청사진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오르는 종목들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로봇의 이 종목은 감속기야. 로봇의 이 종목은 제어 모션 모듈이야. 로봇의 이 종목은 어떤 파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명확하게 대표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로봇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 확대와 이익의 확대로서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 지속 가능한 상승성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소외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로봇의 실체와 실적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오늘 뉴스가 나왔다. 이 종목, 이 섹터 좋다라고 해서 덜컥 올라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럼 조정이 왔을 때 모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밀렸을 때 기술적으로 그게 단기적 저점으로 모아갈 포인트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까요? 네, 단편적으로 드림텍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평행한 선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요. 9,300원, 500원 아래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선 긋는 방법들을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추세의 하단 5에서 10년 정도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 바닥까지 내려왔다 싶으면 그곳이 바로 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5월 첫 거래일 일단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첫 거래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이었고 첫 번째 화요일이었는데요.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 일단 양대지수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장중 내내 견인하면서 그래도 고점에서 붙어 있으려는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들썩임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건 호실적에 화답하는 주가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호실적이라면 그동안 실적 대비로 못 올랐던 종목들은 서서히 그걸 메꾸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기대감 가진 하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부터 정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플러스 마감이었고요. 252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주주바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고점 찍는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 마무리가 됩니다. 상승폭은 0.91%고요. 코스닥도 역시 장중 고점을 한 번 더 뚫어냈습니다. 장중 내내 오늘 하루의 고점이 854선이었는데요. 855, 855선
선에서 오늘 종가 찍고요. 1.52%의 상승률 기록이 됐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현물 시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 사자세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시죠.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 쪽으로 기운 모습 확인이 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산 업종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IT 중심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매도 쪽으로 기울기도 했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로 반전 이뤘고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온 걸로 체크가 됩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오늘 함께 보셔야겠는데요. 상당히 강합니다. 1조 계약 넘는 매수 우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은 매수라는 점 한 번 더 이 수급장의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막판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4원가량 추가로 오르면서 1342원 선까지 나타났다는 부분, 주 후반에 FOMC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하네요. 자,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머니맵으로 확인해 보셔야죠. 일단 오늘 장에서 IT 쪽은 다소 좀 잠잠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직 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쪽은 좀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막판에 코스피 쪽에서 탄력이 한 번 더 강화되면서 주춤했다가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판에 반도체 대형주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결국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업황에 대한 우려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1%대 상승불 켰다는 부분도 오늘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에코프로 실적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도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조금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3사 가운데 가장 강한 쪽은 SK 이노베이션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 가장 강한 쪽은 자동차 섹터인 가운데 현대차, 기아가 강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자동차 업종을 많이 산 하루였습니다. 연속성으로 본다면 현대차는 6거래 연속해서, 기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3거래 연속해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실적 기대감한다면 타이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가운데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오늘 종목 가운데 눈에 띄는 쪽 한국전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개별적인 이슈 않으면서 신재생 섹터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 원전 쪽은 부진한 흐름 나왔습니다. 한전기술도 3%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3%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머니백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일부, IT 일부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불을 켠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이 머니맵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요. 지수 빨간불과 함께 종목 보셨습니다. 분석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첫 거래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오히려 시장이 조금 계속적으로 올랐더라면 5월에 쉬어갈 수 있나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다행스러운지는 몰라도 지난 5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고 나서 가장 조금 고무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60일선 목전에서 바로 다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S&P 500 미증시나 아니면 독일, 유럽 등지의 주요 지수들은 올해 연중 고점대를 다다랐거나 아니면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에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흐름을 파란 색깔의 수급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변곡이 나타났고요. 변곡은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FOMC 25bp 인상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선 반영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면서 경기가 탄탄하다면 지속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한편에서는 제조업 지수 반등과 서비스업 지수가 아직 부담스럽지만 경기 침체가 우리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제조업 지수의 반등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9월을 넘어 11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기간에 오히려 미국에서 수급의 분산이 나타나서 신흥국 아시아 등지에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재 롱 포지션에 대한 유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대로 동일한 흐름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번 주 3거래일입니다. 오늘의 외국인이 내일의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오늘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림텍, 오늘은 어떤 종목 읽어볼지 포인트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제가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는 로봇주,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드림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생체 지문 인식에서 의료기기 패치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 기술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80%, 그리고 에너지 제어 쪽에서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 확대, 이익 증대, 로봇주로서의 확실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테고,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OTH라고 하는 천장에서 웨이퍼를 운송하는 시스템이 확정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반도체향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향 매출 비중 증가, K칩스법에 대한 수혜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 기술 국내 1위 기업 RS 오토메이션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매출 다변화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적인 포인트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어디까지 바라보고 접근해도 될까요? 네, 먼저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요. 이 추세 바닥에서 따박따박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2020년부터 차곡차곡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200주선을 딛고 반등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4거래일 동안 14,3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14,500원 아래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17,000원, 전고점 직전 봉이 나왔던 몸통까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4,500원 이하,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AS를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합니다. 파파레츠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 목표 달성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도 된다라는 AS 종목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약간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오늘은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종목이 HK 이노엔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라 그런가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 더 기다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HK 이노엔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숙취 해소 음료 컨디션, 그리고 역류성 질환 치료제 K캡에 대해서 실체가 뚜렷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볼 때에 32,000원 아래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현재 5거래일 동안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차 잔고의 상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긍정적으로 조금 잡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체가 있는 바이오 기업, 오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살지만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제약기업이라 불린다. 이 기업은 제약기업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볼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지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 계속 잡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저희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